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음식, 제가 경험한 말레이시아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한 달 동안 쿠알라룸푸르에서 3주 그리고 페낭에서 1주간 머물렀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지 못하고요, 요린이라고 하나요? 예, 요린이고 참고로 비위가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국에서도 홍어 같은 거 전혀 손도 못 대고요. 그리고 뭐 민물 생선 같은 거 한국에서도 전혀 먹지 못하고 이런 매운탕 같은 것도 선호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오리고기, 염소고기 이런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예. 그 정도의 입맛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누들, 예. 면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면류를 좋아하고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3주간 쿠알라룸푸르에 머물렀을 때는 그 잘란알로라고 이름이 맞나? 예, 붓깃빈탕이라고 왜 말레이시아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익숙한 곳일 거예요. 붓깃빈탕에 잘란알로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음식 거리가 있거든요. 그 옆에서 머물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 어떻게 보면 뭐 3주 다 그쪽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음식에 대한 나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잘란알로의 명성에 비해선 제가 그런 거를 저는 구어메이 뭐 미식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 잘란알로 붓깃빈탕이라는 특별한 그런 음식으로서의 메리트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3주간 음식에 대한 경험,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페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옆에 그 호커스라고 여기선 노점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점상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곳 바로 옆에 제가 숙소를 잡았고, 물론 그걸 알고 숙소를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운이었겠죠. 예. 마침 제 숙소 옆이 그런 호커스들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를 경험하면서 한국 음식이 전혀 그립지 않았고요. 저는 심지어 햇반이나 김, 뭐 한국 사발면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거든요. 한 달 동안을 완전히 그냥 여기 현지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인지 이곳 쿠칭에 오기 전에도 제가 제 아이와 제 와이프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야, 말레이시아 가면 진짜 딴 건 몰라도 음식으로는 대박일 거다. 아빠를 믿고 따라다오. 근데 처음에 이거 쿠칭에 와서 첫 2주 동안은 저희가 운이 없었던 건지 여기 가는 로컬 식당도 그렇고 뭐 맛집이라는 곳도 그렇고 정말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그 평타 친다고 그러죠. 평타도 못 치고 오히려 기대 이하인 곳이 의외로 많았어요. 참고로 그냥 뭐 한국도 그렇지만 유명한 몰들에 가면 있는 푸드코트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 정도만 해주잖아요. 진정한 맛집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동네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못 찾는 거죠. 근데 보통 한국 분들도 아마 뭐 네이버 검색이나 뭐 아니면 그런 자기가 여행하는 곳에 뭐 지역 카페 이런 곳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예, 제 와이프도 참고로 그렇게 정보를 얻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뭐 맛집 검색을 위해서 그런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쿠칭에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서양 여행자죠. 뭐 호주나 영국 여행자들이 뭐 맛집 투어하는 영상들 그런 건 솔직히 여러 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국에서 평생 자란 사람의 입맛과 제 입맛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호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한테 경험상 그렇게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이. 제가 입맛이 완전히 서양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맛집이라고 추천하는 곳에 제가 갔을 때 꼭 맛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네이버 검색도 맛집으로는 하질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음식점을 고르는 기준이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말레이시아, 특히 이거 쿠칭에서 처음에 이제 뭐 유명한 맛집이라고 가서 먹어보면 이 사락주거든요. 쿠칭은 사락주의 주도인데 여기서 음식에서 나는 뭔가 저한테 맞지 않는 향신료, 저는 좀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합니다. 고수도
제가 작년부터 먹기 시작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그런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음식마다. 뭐 와이프 얘기로는 이곳에서 뭐 야채를 무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간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그런 비리고 커리 맛이라고 하는데 약간 저한테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의외로 2주 동안 음식에 대해서 기대치가 확 낮아졌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음식 하나 믿고 말레이시아 온 건데, 농담이지만 너무 그 부분에서 실망스러우니까 좀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곳 말레이시아를 쿠칭을 자꾸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좀 새로운 재미에 빠졌습니다. 참고로 이곳 말레이시아는 특히 이곳 쿠칭, 뭐 말레이시아 전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 쿠칭 아침 6시 반에서부터 여는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는 보통 7시면 식당들이 엽니다. 조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식당이 문을 열어요.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은 보통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뭐 김밥집이나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토스트죠. 토스트 파는 곳, 아니면 뭐 해장국집, 콩나물국밥집, 그런 몇 곳 이렇게 종류만 오픈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부터 식당들이 거의 다 대부분 문을 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당들이 또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가면 뭐 식당 이름 뒤에 코피티암, 원래 코피티암은 원래는 커피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적어도 대부분 다 음식을 팔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식당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당 맞아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그냥 레스토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스펠링으로.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 또 그냥 진짜 레스토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카페, 뭐 카페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요. 뭐 경양식집, 저희 세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식당입니다. 그렇게 커피티암, 카페 아니면 레스토랑 이렇게 대부분 간판 뒤에 써 있고요. 그리고 뭐 음식점은 꼭 그게 안 써 있어도 솔직히 알잖아요. 그리고 이곳 음식점들이 좋은 게 그 간판 옆에 항상 크게 메뉴판 사진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인지 쉽게 알 수 있고 가격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로컬 식당들 주로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딱 가서 이 식당이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먼저 메뉴판을 한번 본 다음에, 그리고 식당의 좀 청결도를 좀 봅니다. 아무래도 그 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스탠다드가 한국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간혹 진짜 유명한 집이라고 갔는데 이 맛을 떠나서 청결도가 너무 떨어지면 솔직히 저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맛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음식에 있어서 위생과 청결 문제도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청결도가 떨어지는 곳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테이블이나 이런 그 식당의 청결도가 그래도 로컬 치고는 그래도 깔끔한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 곳, 그리고 음식 하시는 분 이렇게 딱 보고 그래도 저분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나름 그래도 깨끗해 보인다, 그런 집들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누들, 면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면 종류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이곳 말레이시아가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면 종류가 콜로미라고 하거든요. 미가 참고로 누들, 면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콜로미 아니면 뭐 블랙 비니거 미 이런 거 저는 자주 먹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동네 식당에 가서 먹으면 보통 뭐 대짜는 뭐 한 8링깃, 한 2,400원, 소짜는 한 뭐 6링깃, 심지어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800원. 여기선 근데 대짜 라지 사이즈를 시켜도 한국 사람 기준에선 그냥 미디엄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한국 사람 느낌의 막 곱빼기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어쨌든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좀 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소짜 시키면 굉장히 작고요. 한국 사람 저 같은 성인 기준, 남성 기준은 좀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료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음료는 뭐 2링깃이나 3링깃 사이 그렇게
음료까지 해서 보통 한 10링깃, 1링깃이 300원이니까요. 한 뭐 10링깃 정도면 동네 식당에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곳들을 새로운 곳을 찾으면서 야, 이 식당 괜찮네. 이 식당 맛있네. 야, 그런 곳을 자꾸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그냥 저한테는 food is fuel, 그냥 음식은 저한테 힘을 내게 하는 그냥 연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음식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런 저조차도 처음에는 좀 제 기대치만 너무 높았고, 현실적으로 제가 마주치는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한 2주 정도는 조금 나름 불평불만,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한 2주 지나면서 이제 3주 한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만난 곳들을 많이 제 입맛에 적어도 맞는 그런 곳들을 많이 찾고, 또 괜찮은 곳들을 찾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곳 코칭 생활에도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입맛은 한국 보통 제 또래의 성인 남성에 비해서 비위도 약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그런 뭐 미식가다운 그런 면모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조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은 그래도 꽤나 만족스럽게 음식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말레이시아에서의 그런 음식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